2019 삼성 소프트 영역 테스트 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R 곱하기 C의 2차원 형태로 격잡한 정보가 주어집니다. 각 칸은 미세먼지 양을 나타내는데 지금 빈 칸은 미세먼지 양이 0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미세먼지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왼쪽 열에는 공기청정기가 위치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이 두 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위치는 첫 번째 열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 행의 좌표는 테스트 케이스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1초 동안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제 먼지 확산과 공기청정기 동작을 하게 되는데 먼저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네 방향으로 확산이 됩니다. 자, 모든 칸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데요. 인접한 방향에 공기청정기가 있거나 혹은 이 격차를 벗어나는 방향으로는 확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확산되는 양은 현재 미세먼지의 양을 5로 나눈 몫에 이 소수점을 버린 나머지 정수만 취해서 이 확산되는 양이 결정이 되는데요. 확산이 되고 현재 위치에 남는 미세먼지의 양은 확산된 방향의 개수만큼 이제 곱한 값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모든 칸에서 미세먼지 확산이 일어난 다음에 공기청정기 동작을 하는데 공기청정기 이제 두 칸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위쪽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하고 아래쪽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제 바람의 방향대로 한 칸씩 이동을 하는데 미세먼지 쪽에서 나가는 방향은 미세먼지가 없는, 그러니까 미세먼지 양이 0으로 바뀔 거고요. 다음에 미세먼지로 들어가는 이 미세먼지는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확산 예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O 같은 경우에는 위쪽과 왼쪽이 이 격자판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확산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확산되는 양은 이 값을 5로 나누면 이제 몫이 1이죠. 그래서 1씩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확산이 되고 그러면 5에서 2를 뺀 남은 양이 이제 3이 되겠죠.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46이라는 미세먼지는 5로 나누게 되면 이제 몫이 9죠. 자, 그래서 9로 상하 좌우로 모두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9에 4를 곱하면 36이죠. 그래서 남는 양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곳에 이제 미세먼지가 없는 경우였잖아요. 자,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인접해 있다고 하면 줄어드는 양도 있겠지만 인접한 곳에서 확산이 일어나서 다시 추가되는 미세먼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희가 미세먼지 확산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코드상으로 저희가 표현할 때는 동시에 이 값을 구할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배열에서는 이 결과를 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순차적으로 한 칸씩 진행을 해 나갈 텐데 3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확산되는 양은 이제 6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 6을 기록할 때 이 7에다 6을 더해주게 되면 저희가 다음번 이 자리에 그 확산되는 먼지 양을 계산할 때 문제가 되겠죠. 7을 기준으로 해서 1씩 확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6이 더해져서 13을 갖고 확산을 한다 그러면 2가 확산이 될 거잖아요. 자, 그렇게 다음 위치에 그 미세먼지 확산을 계산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의 배열로는 이 연산을 수행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 확산을 위한 별도의 배열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마치 이제 동시에 확산되는 것처럼 그 결과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입력으로 주어지는 이제 격자판에 대한 정보라고 하면 저희가 같은 크기로 별도의 배열을 정의를 합니다. 최초에는 모두 다 0으로 초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변경되는지 그 델타 값을 각 칸에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칸은 0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칸 저희가 계산할 때
확산되는 양이 6이었죠. 그래서 6씩 확산돼야 되니까 이쪽 칸은 이제 6이 더해져야 되니까 양수로 기록을 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세 방향으로 6씩 줄어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8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에 대한 계산이 끝난 거고요. 다음에 7에 대한 계산을 할 때 7은 이제 몫이 1이 되겠죠. 5로 나누게 되면. 그래서 이 1씩 확산이 되고 여기 1을 더해주고 여기 원래 마이너스 18이었으니까 1을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2를 빼줘야 되는데 6에서 2를 빼서 4라는 값을 이제 계산해 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쪽 칸을 계산하게 될 텐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1로 공기청정이 나타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자, 10을 5로 나누면 이제 몫이 2죠. 그래서 2씩 확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7은 2를 더해서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다음에 이쪽 오른쪽은 1에서 2를 더해서 3이 되고요. 아래쪽은 0이었으니까 2를 더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2씩 세 방향으로 확산이 됐으니까 6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6에서 6을 빼서 이제 0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쪽 칸은 이제 0이니까 넘어가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1로 공기청정이니까 넘어가고 0이니까 넘어가고 자,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5로 나눠주게 되면 4죠. 그래서 여기 2에 4를 더해서 6이 되고요. 다음에 3에 4를 더해서 7이 되죠. 4씩 두 방향으로 확산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최종 이 델타 값들을 저장한 이 확산을 위한 별도의 어레이의 배열에 이 델타 값들을 다 계산해 냈어요. 자, 그럼 이 델타 값을 이 원래 이 배열 값에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0에서 6을 더해서 최종 확산된 결과 6, 30에서 마이너스 15를 해서 최종 확산된 값 15, 다음에 7에서 4를 더해서 11, 자, 10은 0이니까 그냥 10이고 여기 0에서 7 더해서 7, 0에서 6 더해서 6, 20에서 마이너스 8에서 12. 자, 이와 같은 최종 결과를 저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산은 저희가 저런 방식으로 코드를 구현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 수완을 한번 보면, 자, 공기청정기는 이제 두 칸을 차지하죠.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면 되고, 아래쪽은 시계방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면 되죠. 자, 저희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마지막에 있는 것부터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자,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값을 쓰게 되면 이 값을 저희가 이동해야 되는데 오버라이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값부터, 자,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복사할 이유가 없겠죠. 어차피 이제 공기청정기 들어가면 없어지는 값이니까 이 값을 이 2번 행에 복사함으로써 이동했다고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열은 끝났고 맨 윗줄에서 2에서 1열로, 3열에서 2열로, 4열에서 3열로 이런 순서로 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하나씩 이동을 한 거죠. 자, 8에서 7 이동시키면 이제 이쪽 위쪽 연산은 끝난 거고요. 자, 오른쪽 열을 보면 2행에서 1열로, 3행에서 2행으로 복사를 하면 되겠죠. 자, 이 아래 방향도 7열에서 8열로, 6열에서 7열로 이 순서로 이제 복사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2열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에서 나온 거니까 0으로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유사한 방법으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쪽부터 수행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이 값은 어차피 없어질 값이니까 이 밑에 6행부터 수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6행에 있는 값을 5행에 복사하고 7행에 있는 값을 6행에 복사하고 다음에 2열에 있는 값을 1열에 복사, 3열에 있는 값을 2열에 복사, 이 순서로 복사를 해 나가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 나가고
마지막에 이 2열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값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거는 답은 이 격자판의 크기와 함께 t초가 주어질 건데요. 이 t초 후에 남아있는 미세먼지의 양을, 미세먼지 총합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RCT가 주어지고 이 7 곱하기 8의 2차원 형태로 해서 이 미세먼지의 양과 공기청정기 위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0은 그냥 없는 걸로 표현한 거고요. 자, 확산이 한번 일어나고 공기청정기 동작을 하면 이 값들이 이렇게 하나씩 위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 거고요. 자, 아래쪽은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을 했죠. 이렇게 1초가 지날 때마다 확산과 이 순환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입력으로 받아야 되는 값이 RCT가 있었죠. 그리고 격자 정보를 입력으로 받기 위해서 2차원 어레이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크기는 지문에서 최대 5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공기청정기의 위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클린 로우라는 변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입력은 스캐너를 통해서 받을 거고요. 순서가 RCT 순서로 입력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R/C의 2차원 배열 형태로 격자의 정보가 주어집니다. 자, 저희가 입력을 받으면서 이 입력값이 마이너스 1인지 확인할 거예요. 공기청정기의 위치를 입력을 받으면서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인지 확인합니다. 저희가 입력을 다 받은 다음에는 이렇게 공기청정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입력을 받는 와중에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 위치는 저희가 입력을 받기 전이죠. 지금 이 IJ를 입력을 받았을 때는 아직 I 플러스 1의 정보 입력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입력 받는 중에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앞서 그 앞에는 이미 입력을 받았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마이너스 1을 받았을 때 이 공기청정기 위치를 확인을 해서 이 클린 로의 값을 저 i-1로 기록을 해 두겠습니다. 그런 입력을 다 받은 것이고요. 저희가 살벌한 메소드를 구현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t초가 지난 후에 미세먼지 총합을 반환하도록 해서 그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살브 함수를 함께 구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t초만큼 동작을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t만큼 for loop를 돌도록 하고요. 처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미세먼지 확산이죠. 자, 지문 설명 때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동시에 확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확산되어야 되는 그 미세먼지의 양, 그 델타 값을 별도의 어레이에 저장하기로 했었죠. 여기서 디퓨전이라는 2000 어레이를 격자와 같은 크기로 정의를 해서 그 델타 값들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칸에 이제 미세먼지 확산을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포문으로 해서 각 칸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확산되어 있는 양은 현재 미세먼지를 5로 나눈 값이죠. 지문에서 소수점 버리고 사용하도록 했는데, 자, 이렇게 정수형으로 나눠주게 되면 소수가 버려지고 정수값만 사용하는 것과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미세먼지가 확산되어야 되는 이 값은 0이면은 저희가 확산될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이 확산을 시도할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5보다 작은 값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이나 2나 3이나 4도 5로 나눈 값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소수를 버리고 나면 이제 0이 되죠. 5부터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5 나누기 5에서 1이 돼서 5, 6, 7부터 1 이상의 값을 갖고, 따라서 이 현재 위치의 미세먼지 값이 5보다 작다고 하면 저희가 확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컨티뉴로 스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제 미세먼지가 확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네 방향으로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델타 어레이를 사용해서 네 방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 어레이를 정의를 해보면 이 로우에 대한 델타, 순서는 상하 좌우로 하겠습니다. 상하 좌우일 때는 로우 좌표의 변화가 없겠죠. 다음에 컬럼 좌표에 대한 델타, 마찬가지로 상하일 때는 컬럼 좌표의 변화가 없죠. 좌우 이 순서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확산되어야 되는 그 위치를 뉴로 new c로 해서 nrnc를 정의를 하고요. 이 값은 현재 로우 값에 이 델타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nc도 마찬가지로 현재 컬럼 좌표에 이 델타 c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k가 0부터 3까지 진행하면서 각각에 맞는 상하 좌우로 이 델타 값을 더해줌으로써 이 상하 좌우에 해당하는 nrnc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저 격자를 벗어나는 경우도 발생을 할 거예요. 0보다 작거나 혹은 가장 큰 경우가 r-1이잖아요.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는 격자를 벗어난 경우죠. 자, nc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거나 c-1보다 크면 격자를 벗어난 경우니까 지문에서 격자를 벗어나는 쪽으로는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컨티뉴를 스킵을 합니다. 여기도 지문에서 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하면 확산이 안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1이라고 하면 공기청정기가 있는 칸이니까 확산될 수 없고 컨티뉴를 스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제 확산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 확산되는 양에 대한 그 델타 값을 이 디퓨전 어레이에 누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위치에는 저 확산된 만큼 빼주면 되겠죠. 자, 지문 설명 때는 이 확산된 횟수만큼 곱해서 빼는 걸로 표현했는데 그거 마찬가지죠. 이 확산된 만큼 확산될 때마다 빼주게 되면 그 횟수를 곱해서 빼는 거와 이제 마찬가지 결과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칸에 대해서 이제 확산 동작을 하고 나면 이 델타 값이 각각 칸에 대한 델타 값이 이 디퓨전 어레이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레이 값을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확산된 최종 결과가 이 어레이에 다 저장이 됐고, 이제 그 공기청정기 동작을 하면 되겠죠. 자, 공기청정기는 자, 지문 설명 때 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아래쪽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쪽 왼쪽 화살표부터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로우 좌표로 i를 사용할 거고요. i의 시작을 클린 로우에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고 i는 1까지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i의 값을 진행을 하는데 컬럼은 0으로 고정을 하면 되겠죠. 바로 위에 있는 값을 복사를 해오면 됩니다. 자, 다시 살펴보면 지금 이 예제는 행이 좀 작아서 한 번만 수행을 되지만 이 i가 진행해야 되는 곳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면 되죠.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칸의 값을 복사를 해오면 되죠. 자, 여기의 값은 위쪽 화살표 처리할 때 처리가 되죠. 이렇게 복사를 해오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한 칸씩 진행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쪽 화살표 처리할 때는 이 i의 값을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쪽 방향의 화살표를 진행을 해보면 컬럼으로 사용할 j를 0부터 해서 j는 c-2까지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행의 좌표는 0으로 고정이 되죠. 자, 오른쪽에 있는 칸의 값을 복사를 해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행은 0으로 고정을 하고 j만 0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복사를 해오는데 진행은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죠. 여기서 c-1의 값을 복사해오면 되니까 여기가 이제 c-2죠. 자, 그래서 j를 c-2까지만 진행을 시킵니다. 자, 다음에 저희가 처리할 거는 이 오른쪽 화살표죠. 여기서는 컬럼을 c-로 고정을 하고 행의 값을 하나씩 증가하면서 이 아래행의 값을 복사를 해오면 되겠죠. i는 0에서 시작을 해서 클린로에 마이너스 1까지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컬럼은 c-로 고정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이 컬럼을 c-로 고정을 하고 행을 0부터 해서 바로 아래 값을 복사를 해오고 다음에 이 진행을
이 i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면 되죠. 여기 값이 이 클린 로우의 마이너스 1 값이죠. 자, 그래서 i를 클린 로우의 마이너스 1까지만 진행을 시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아래쪽 화살표를 구현을 해보면 이 로우는 클린 로우로 고정이 되고 이 j의 값을 c-1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빼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클린 로우로 고정을 하고 j만 이 왼쪽에 있는 값들을 복사를 해오면 되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c-부터 시작을 해서 복사를 할 건데 왼쪽에 있는 것들을 자, 여기까지만 진행하면 되죠. 여기까지만 여기 있는 값을 옮겨주면 돼요. 자, 여기 새로 들어올 값은 지문에서 설명했다시피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정하되다 생각하고 이제 0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0으로 지워주면 돼요. 자, 여기 위치가 행의 좌표는 클린 로우고 열은 이제 1이 되죠. 그래서 이 위치의 값을 0으로 지워줍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구현을 다 한 거고 아래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구현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기청정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값이 없어지는 쪽부터 먼저 수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 화살표부터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i는 클린 로우에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열은 0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저희가 여기부터 기준으로 시작할 건데 여기 위치가 클린로가 여기니까 클린로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서 i를 시작하고 i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면 되죠. 여기까지 진행해서 아래에 있는 값을 복사를 해오면 되겠죠. 자, 이 위치가 여기가 r-1이니까 r-2가 되겠죠. 그래서 r-2까지 진행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아래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제 로우 좌표만 여기는 0이고 여기는 r-1인 것만 다르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구현했던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이 0값만 r-1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오른쪽 화살표 구현을 해야 되겠죠. 오른쪽 화살표는 이제 열이 C-1로 고정이 되고 이 로우 좌표만 R-1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씩 감소시켜 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R-에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여기까지만 가면 되죠. 여기까지 가서 그 위에 있는 값을 복사를 해오면 됩니다. 자, 이 위치가 여기가
클린 로우니까 클린 로우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클린 로우 플러스 2까지만 진행을 시키고요. 다음에 이 마지막 이 위쪽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동작이 동일하죠. 동일한데 여기는 이제 행의 좌표가 클린 로우인 것에 비해서 여기는 클린 로우 플러스 1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기정지에서 나오는 방향이니까 0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구현한 이 내용을 가지고 복사를 하는데 클린 로우만 클린 로우 플러스 1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기정지 동작을 구현을 다 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그 맨 바깥 폼은 t가 이제 또 하나씩 진행해 가면서 이 확산과 공기청정기 동작을 차례대로 수행하면 이제 최종적인 그 미세먼지 결과가 남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총합만 구해서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칸에는 공기청정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기청정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마이너스 1로 값이 작아지겠죠. 자, 그래서 0보다 큰 경우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총합을 이제 반환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살보 메소드 구현이 끝났고요. 모든 구현이 끝났고 정상적으로 구현이 되었는지 입력 예제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입력 예제 3번의 답은 186이죠. 실행을 해보면 186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